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요. 페이지요. 19요. 통정 허위 표시 봐요. 자, 통정 허위 표시 됐죠? 여러분요, 유학집을 예전에 이렇게 유학집을 쓸 때 딱딱 끊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뭐뭐한 경우, 뭐뭐한 경우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학생들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요. 암기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글은 어차피 우리가 문제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지문하고 똑같이요. 그냥 써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판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판례하고요. 조문하고 다 같이 연결되니까 한꺼번에 보시면 돼요. 자, 통정의 표시는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요. 갑이 증의를 하고 싶어. 그런데요. 증의를 안 하면 너무 뭐죠? 증의성 많이 나오니까 매매를 가장해. 그래서 이 매매를 뭐라 한다? 가장 매매를 하죠. 가장행위. 가장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증의를 하고 싶은 건 두 사람의 합의가 있죠.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두 사람의 합의가 있으니까 유효. 그래서 이 을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유효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즉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서 무효로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을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이 소유자죠. 그러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그럼 병한테 하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왜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냐? 병 앞에 지금 뭐죠? 을이라는 사람이 완전한 뭐가 된다? 소유자죠.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엄폐물의 법칙이죠. 그럼 이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마찬가지로 엄폐물의 법칙이죠.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우리가 증여를 하고 싶은데 매매로 가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이것을 아기의 병한테 팔고 병도 아기의 정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 아기의 정은 뭐가 된다? 소유권이 취득해.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 이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도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병도 악이고 정도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어. 그래서 채권자한테 1억을 빌렸죠. 그런데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갑이요. A가 갑의 건물을 경매하려고 그래. 그것을 경매를 하려고 하는 것을 강제 집행이죠.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제집행 면탈이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짜고 우리가 짜고 이것을 뭐란다? 통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매매를 해. 여기서 가장 매매라면 거짓말로 매매를 한다 이 말이죠. 가장 매매는 무효예요. 이렇게 무효일 때는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빼돌렸다.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 그런데 이 을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이 병이 선이일 때는 뭐가 되고 보호,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제3자의 3대 원칙이 또 있죠. 그래서 3대 원칙 보면 뭐가 있다?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그래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맞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그다음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 이 사람이요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제3자가 선이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엄폐물의 법칙이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정은요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을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등기가 무효해서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갑의 물건을 처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갑의 물건을 처분했으니까 그런데 이 병이 만약에 선의가 되면은 병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러면요 갑은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이때 갑은 을에게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대금 상당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이렇게 무효인데 그 등기가 을이 병한테 처분할 염려가 있으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을을 상대로 해서 뭐 한다? 갑을 뭘 해서? 대위. 갑을 대위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취소권은 특정 채권인 특정 채권 등기 청구권과 같은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중 매매 있죠? 이중 매매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지만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로 할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에 해당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인데 그래서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이에요. 원래 우리가 형성권은 의사 표시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뭐로만 한다? 소송으로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뭐죠? 강제평을 면탈, 이것을 이제 이 둘 중 하나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제3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제3자. 제3자를 뭐다? 당사자죠. 당사자는 누구냐? 가바골이죠. 이 가바골은 제3자가 될 수 없죠. 이 가바골의 상속인의 지, 상속인도 제3자가 될 수 없고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해도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안 된다? 수익자. 수익자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사람 이외의 자로서 통정 허위 표시, 허위 표시를 기초로 뭘 해야 된다?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법률 관계. 그래서 이 허위 표시란 말이 무슨 말이다? 무효란 말이죠. 일단 무효를 기초로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무효가 기초가 뭐냐? 가장 매수인. 가장이란 말은 매매가 무효다 이 말이죠. 이런 가장 채권. 가장 채권은 채권이 뭐가 된다? 채권이 가장은 무효다 이 말이죠. 가장 소비대차. 똑같죠? 소비대차 계약. 알죠? 차용증 쓰고 돈 빌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 저당권이 무효이다. 그 다음에 가장 전세권이 무효이다 이 말이죠. 전세권이. 이런 것은 이제 가장이고 이 가장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허위 표시 이렇게. 그래서 뭐냐? 매매를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나와. 그 말이나 가장 매매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가장 매매에 대해서 매수이니까 여기까지가 다 뭐죠? 가장 매수는 매매가 무효, 채권이 무효, 소비대차가 무효, 저당권이 무효, 전세권이 무효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뭐라고 새롭게 나온 사람이 있으면 다 그건 뭐냐? 다 그건 제3자가 돼. 새로운 이해관계니까 이게 가장 매매인데 매수인인데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인데 을의 등기가 무효인 걸 모르고 선의로 모르고 이 사람이 뭔다? 이 사람한테 가등기를 해. 또는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 또는요 압류나 뭘 한다? 압류나 또는 뭐를 해? 가압류를 해. 가압류. 이런 사람들을 다 제3자라고 그래. 이것 때문에 채권이 무효죠? 채권이 뭐인데 이 가장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쓰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람. 가장 소비대차 파산 선고에 나니까 파산관제인. 특히 이 파산관제인은 세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제3자다.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은 제3자인데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는요. 총파산 채권자 가운데서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그래서 파산관제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이 다 나왔어. 세 가지. 첫 번째 제3자다. 파산관제인이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재산, 이런 재산, 이런 빌딩, 이런 토지, 이런 금융재산 이런 것을 남겨놓고 이 사람이 망했다. 파산을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망하면 어때?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채권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놈한테 모든 재산을 맡겨놓으면 돈 다 탕진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을 홀딩해가지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재산을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채권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법원에서 선임을 해. 파산 관제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법정관리 같은 거 들어가죠? 법정관리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또 하는데 옛날에 한번 법정관리 들어갔는데 뭐죠? 어느 판사가 자기 운전기사하고 뭐 자기 친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법정관리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법정관리는 뭐죠? 그 사람들은 월급 같은 거 보통 막 1,000만 원씩, 1,500원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법정관리가 정말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이런 사람 뭐냐? 파산관제는 채무자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누구도 보호해야 돼? 채권자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파산관제를 제3자라고 그래. 그런데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두 사람은 악이고 한 사람만 선이야. 그러면 전체로 선의로 봐. 알겠죠? 일부라도 선이면.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받은 경락이익이다. 전세권에서 뭘 했다? 전세권에 대해서 뭐가 있다?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다른 시험에 딱 2번 나왔어. 한국자산관리공사. 그게 나오면 무조건 제3자라고 알고 있으면 돼. 이걸 이제 제3자,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아닌 것은 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책 보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가지를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뭐를 조심하냐? 여기서 보면 갑이 있죠. 갑을 형식적 주체문자라고 그래. 형식적 주체문자. 그 다음에 여기 을을 뭐냐냐? 은행이라고 그래. 상호신용공고요. 여기 A를 뭐란다? 실질적 주체문자라고 그래요. 원래 은행이요, A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 그런데 A가 개인 대출 한도가 초과가 있어.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을이요, A한테 얘기해서 한 놈을 데려와라. 그래서 갑을 똘마니를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이 은행이 뭐라 하냐? 은행이 양해를 해. 이게 중요해. 양해. 뭐라고 한다? 당신한테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명의만 빌려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요,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명의만 빌려줬는데 나중에 그래서 나는요, 돈은 통장에서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은행이 직접 A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럼 A가 돈을 갚기로 했는데 A가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돌변해서 갑한테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 이때 갑이 뭐냐? 우리는 뭘 했다? 통정했다. 양해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대출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 무효이다. 그래서 판례 뭐냐냐? 갑 명의의 대출은 무효이고 대출 약정의 실질적 당사자, 실질적 당사자는 은행하고 A다. 실질적 당사자는 은행하고 A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데 비스무리한데 양해라는 말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A가 대출을 받고 싶으면 대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 꽉 찼대. 그 대출 못 해준대. 그러면 A가 뭐라냐? 을한테 그럼 내 친구 하나 데려오면 되겠네? 그건 알아서 하시고 당신이. 우리는 은행을 못 해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양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합의가 하는 게 합의라는 게 양해잖아요. 단지 이 사람이 그럼 내 친구 데려오면 대출해 줄 거예요? 아니 그건 상관없다. 우리는 대출만 해주면 되니까. 그 사람이 시용되면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A가 데려왔어.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양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 아까 우리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할 때 6번에 뭐냐? 채무자가 제3자가 스스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지인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데 실질적 형식적 주채무자 이런 말이 나와. 실질적 주채무자 똑같은데 양해란 말이 있다는 것은 합의를 했다는 말이니까 통정의 표시 무효이고 양해란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합의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비진이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비진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주채무자가 제3자가 서명 날인했죠. 그것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19페이지요. 통정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자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죠? 상대방 통정은 뭐죠? 통정은 반드시 뭐 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비진이 표시 플러스 합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1번에 두 번째 끝에 봐봐. 108조의 규정 취지는 비진이 표시 줄고 비진이 의사표시 하는데 상대방의 양해 주고 상대방의 양해. 알겠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의 양해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양해가 없으면은 비진이 뭐죠? 통정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죠. 다음 2번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 주채무자 줄고 제3자를 형식상 주채무자 줄고 그 다음에 상호신용공고 은행 줄고 이를 양해란 말 있죠? 이럴 때 제3자 명의의 대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근데 바로 밑에 비교 봐봐. 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제3자로 주채무자로 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여기 보면 양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은 뭐냐?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사인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줄고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제3자가 직접 은행 방문하죠. 그래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제3자가 채무부담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제3자가 채무를 부담을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은닉행위라고 다 했죠? 그럼 은닉행위는 여러분 아마 등기법에도 나올 거예요. 뭐라 나왔죠? 갑이 을에게
증여사실, 증여동그라미 은닉행위죠.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계약서를 작성. 그것을 뭐란다?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따라서 옆에 줄고요. 가장행위 매매가 무효. 그 다음에 은닉행위인 증여, 은닉행위인 줄고시고 맨 끝에 증여계약은 유효.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봐봐. 갑이 아들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인 것으로 하여 매매한 것으로 하여 이것을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을에게 등기했다. 등기 동그라미 유효. 알죠? 그 정을 알고 있는 악이죠. 악의 병은 이것도 뭐죠? 소유권 취득. 왜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죠. 그러니까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 알고 있어도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정을 모르는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1번 갑을 간의 증여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증여가 뭐다?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는 증여의 요건을 갖추면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죠. 2번 갑을 간의 매매는 언제나 뭐가 된다? 언제나 갑을 간의 매매는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가 돼. 3번 병은 악의 병이죠. 선악불문하고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해. 엄폐물의 법칙이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4번 악의 제3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죠? 악의 병으로부터 권리를 승계 취득한 정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돼. 5번 을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죠. 유효. 그러면 유효가 됐다는 것은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갑은 을이나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을이 완전한 소유자면 병도 선악불문하고 소유자니까 을이나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자, 법률 볼까요? 허위 표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므로 우리가 뭐죠? 103조 위반 X죠. 우리가 보통 허위 표시를 할 때는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줄 것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옆줄 긋고 철회할 수 있다. 가장매매를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줄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알겠죠?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의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여기 지금 3번은 2번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밑에 이제 문제. 파산 상태에 빠진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줄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사익이죠.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죠. 자신의 유일한 재산 줄고 유일한 재산을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가장매매죠. 을과 통정하여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X 토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명의로 등기 줄고 무효. 을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죠. 통정의 표시니까. 1번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언제나 뭐다? 언제나 무효. 방금 얘기했죠. 그 위에 박스에서. 2번 갑은 나중에 을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 을의 채권자인 A가 을이 지금 무효죠. 을의 채권자인 A가 선의주고 선의로 X 토지를 압류 이 사람을 한다 제3자라고 그래. 지금 을은 누구죠? 을은 가장 매수인이죠. 여기 봐봐. 가장 매수인이죠. 가장 매수인에 대해서 뭘 했다? 압류를 했다. 가장 매수인 무효죠. 무효로부터 다시 뭐가 들어왔다? 압류가 들어왔다. 이 사람을 뭘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을이 사망. 그 다음에 갑은 을의 선의의 상속인 줄고 상속인 봐봐. 우리가 제3자를 먼저 뭐가 돼야 돼? 먼저 제3자이면서 이 사람이 선의가 돼야 돼. 그래야지 보호돼. 우리가 제3자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죠.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죠. 그런데 선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해?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어요? 여기 상속인. 상속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을이 사망했죠? 그러면 을의 상속인이 있죠? 그 상속인이 지금 그 사실 알아 몰라? 몰라. 선이죠? 선이어도 상속인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중요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뭐죠? 아니 갑은 4번에 봐봐. 첫 번째 그때 갑은 상속인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갑은. 그런데 을의 상속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돼. 5번 갑의 채권자 B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했다. 갑의 채권자 B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뭐 할 수 있다?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 갑을 대위해서.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번 만약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악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갑을 정부로 매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갑에게 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줄 한번 거봐. 6번에 을이 X토지를 다시 병 제3자 병에게 매도한 경우 거기 줄었어요? 거기다 뭐라 쓰냐? 매도했죠? 그러면 일단 병은 제3자는 아무 말에서 선의로 추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점 찍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제3자 누구죠?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누구죠? 포괄승계인 상속인이죠?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그 다음에 줄거 봐. 허위표시에 의해서, 허위표시 줄거 무효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가 되도록 줄거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이것을 제3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나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돼 있죠?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놨 때가 있어. 이걸 가지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봐봐.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허위표시란 말하고 가장이란 말이 있으면 일단 그건 무효 거기까지. 알죠? 허위표시에 의한 매매다, 가장매매다, 가장저작권이다, 가장소비대차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일단 무효. 가장소비대차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나 봐. 그럼 그놈은 무조건 제3자야. 허위표시에 의한 매매,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 가장저당권, 가장전세권 그럼 여기까지는 무효. 여기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제3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학원에서 보면 무식하게 이걸 동그라미 쳐가지고 암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평생 용서가 되지 않는 머리예요. 알겠죠? 이건 우리가 암기할 게 있죠. 이걸 왜 암기해? 뭐를 보면 돼요? 허위표시란 말하고 가장이란 말이 있다 그럼 무효예요. 여기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 맺으면 다 제3자라고.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봐봐. 가장매매의 매수인 거기까지 줄거. 가장매매의 매수인 거기까지만 줄었어요? 그럼 봐봐. 가장매매의 매수인이 가장매수인은 말이에요? 무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나 봐봐.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왔죠? 압류, 가압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부동산의 가장매매의 매수인 거기까지만. 가장매매 매수인 무효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나 봐.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사람,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거기다가 가등기 한 사람,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뒤에 또 나왔죠? 그냥 봐봐. 가장 저당권이죠? 그럼 무효네? 무효네? 그러면 또 경락받은 사람이라 나오겠네, 경락? 알겠죠? 가장 전세권? 무효네? 전세권이 뭐가 있는 사람?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이런 식이라니까, 이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거기서 한번 봐봐요. 뭐 나오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제3자다. 그 정도만 정확하게. 다른 시험에 두 번 나왔어.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 박스. 파산관제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제3자에 해당. 그게 1번이에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바로 밑에 선의악의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느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으면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그게 세 번째예요. 자, 파산관제는 첫 번째 제3자다. 두 번째 선의악의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모두가 악의가 아니면 뭐로 본다? 선의로 본다.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런 봐봐요. 여기 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속인,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수익자 아닌데 여기서 채권의 가장, 봐봐. 채권의 가장양도. 채권의 가장양도죠? 이런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뭐가? 채권의 가장양도로 뭐가 무효예요? 채권이 무효란 말이에요? 양도가 무효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무효라고, 이게. 허위로 양도했다, 이 말이에요, 허위로. 이게 무효라고 하는 거지. 이건 채권은 무효가 아니라고. 채권이 진짜 있다, 이 말이잖아요. 채권이 있으려면 채무자가 있어야 되죠. 그 채무자는요, 기존에 이미 있는 사람이잖아요. 채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채무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어.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다, 추심. 추심을 의뢰받았다면 심부름만 한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아니야. 별개 독립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 채권이면 채권이 일반은 뭐냐? 이것도 제3자. 일반은 뭐냐? 우리 지금 이 채권을 가지고 지금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반 채권이란 말은 이 채권하고 관계가 없는 채권, 다른 걸 얘기해. 그럼 봐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나한테만 빌려요? A한테 빌릴 수 있죠? 이걸 가장 채권이죠? 그럼 B한테 빌릴 수 있어, 없어? 있죠. C한테 빌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우리 두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은 나한테 빌린 돈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빌린 것을 일반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 일반 채권이라는 거 없어. 그런데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채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 채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그러면 특별 채권이 있어요? 특별 채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다 채권은 채권인데 이것과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뭐라고 한다? 일반 채권이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이건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 이거하고. 일반 채권이라는 말은 이것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채권 출심은 내 신부름 하는 사람이죠. 돈 받아온 사람. 그러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채권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제3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가 되지 않는 자, 가장 소비대차죠. 소비대차가 거짓말이란 말이죠. 줄고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퀄 대주가 누구죠? 대주가 채권자. 채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어. 이걸 뭐라고 그래?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차주가 누구죠? 차주. 차주는 차주인 아니에요. 차주인은 뭐다? 채무자. 대주는 채권자,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수로부터 줄고 추심만.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수 채무자만. 바로 옆에 일반 채권자 3개. 그래서 추심을 의받은 자, 채무자, 일반 채권자, 제3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우수인 저작권자, 뭐, 그 다음에 포괄승계, 상속인. 대리인의 통정의 표시에 있어서 본인. 우리가 본인하고 대리인은 뭐죠? 동일시. 그러니까 대리인이나 본인은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동일시. 상속인. 포괄승계인 상속인. 제3자도 아니다. 수익자. 제3자도 아니다. 우리 기출문제 풀어봤죠? 기출문제 보면 주로 시험에 정답이 누구 나온다? 누구로 나와, 주로? 주로 시험에 누구로 나와? 그것은 포괄승계인 수익자. 포괄승계인 둘 중에 하나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더 이상 안 봐도 되죠. 똑같은 거니까. 알겠죠?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허위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주장을 한다, 못한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모방한다. 엄폐물의 법칙에서 제3자가 선이죠. 선이.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승계받은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